네, 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 엑시스바이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시스바이오에서 이제 기간의 매수를 상당히 좀 집중해서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간에서 매수한다라는 것은 주가 상승의 주된 요인이 된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기간이 매수를 하면 지금 현재의 이 엑스바이오 기업이라든지 이 주가가 그냥 문제가 없다. 어느 정도 안정성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지 기간이 매수한다라고 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차라리 저는 개인이 매수를 하는 것이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지금 기간에 대한 수급, 그러니까 지금 뭐 하락을 하고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락과 상승은 기간의 수급으로 정해진다. 그러니까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지 얘네가 매수를 해서 내려간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하지 마시고 기간이 매수라니까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을 저한테 주신다. 그리고 질문을 주신다라고 하면 맞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주가는 정말 우리가 이 수급과 그러면 우리가 기간 검색기를 우리가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검색기를 만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간의 수급만 보고 우리가 매매를 하면 다 수익을 본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간이 매수해주고 뭐 외인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추가 가치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 나오면 아무래도 더 좋은 상승이 나올 수는 있죠. 답변 드렸습니다. 제가 저번에 기간에 대해서 좀 좋게 말씀을 드렸더니 기간이 매수하면 좋은 거 아니냐. 예, 좋은 것 나쁜 것 없습니다. 주가 상승에 있어서는. 자, 그리고 시간의 0.44%, 오늘 4% 이렇게 좀 밀렸는데요. 일단 자 보면 시장에 의해서 밀렸을까요? 그걸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에 의해서 밀렸으면 시장이 좋으면 어느 정도 그래도 단기 회복을 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은 자 모습이 어떻죠? 시장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시장하고는 상관이 없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주가, 시가에서 바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때부터 어떻게 거래량이 준다? 아닙니다. 이걸 거래량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렇게 거래량이 준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오가는 게 주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게 준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준다라고 보면 안 됩니다. 저는 오히려 이게 늘어났다. 거래량이 많다라고 봐요. 이 구간이. 그리고 나서 여기와 여기를 비교했을 때 거래량이 줄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뭐다? 하락할 땐 거래량이 많았다. 줄지 않았다. 그런데 상승시켜 놓고 횡보하는 자리에서 거래량이 줄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저는. 그리고 뺄 때 밑에서 또 거래량이 늘어나기 시작을 한다. 그럼 뭐죠? 네, 오늘 모습에서는 힘이 없다. 그러니까 매수에 대한 의지가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 의해서 밀렸다라고 하면 차라리 좀 좋게 좀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다. 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5일선을 지키다가 5일선 이탈을 했어요. 5일선 이탈은 상관없습니다. 바로 올리면 돼요. 바로.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 5일선의 이탈을 하고 그쵸? 그 다음에 5일선 이탈 시에는 누가 뭐 개인이 관심을 갖지 않는다. 올라와야지만 개인이 관심을 갖는다. 그러면 개인 수급이 좀 줄어든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 있어서 또 추가로 시장이라든지 이 엑스바이오 분위기상 좀 밀린다. 어디가 밀린다? 자, 이 앞
앞에 음봉과 그 다음에 자 여기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러한 위치, 자 여기는 이미 설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 대한 바로 위쪽이지 않습니까? 여기. 네. 지금 이런 자리 잘 보세요. 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도 이제 살짝 다 밀려 있어요. 그쵸? 이 자리 앞에 다 밀려 있는 상태에서 제 설정해 드렸던 이 자리 여기까지 밀리기 시작을 한다 라고 하면 좋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30분 봉에서 보면 자 이렇게 지금 모양을 만들어 주고 여기에서 이렇게 밀죠. 밀고 여기 저항이 생기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그쵸? 자,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는 겁니다. 이 자리가 가격대가 대략 얼마냐? 자, 23,000원입니다. 자, 23,000원. 대략 어디죠? 네, 이 자리예요. 이 자리가 어디죠? 네, 여기 음봉입니다. 이게 기술적인 라인 설정의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지금 이 자리가 앞에 음봉에 대한 저항과 지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이지만 오늘 30분 봉에서도 어떻게? 네, 기준이 돼요. 이 자리가. 조금 더 위를 본다라고 하면 지금 네, 제가 보기에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여기를 맞춰 본다라고 하면. 근데 이게 없어도 위에 없어도 종가상 한 번 안착을 하고 바로 예, 미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기 자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자리를 돌파 다시 올라오지 않으면 일단은 상승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다시 이 자리 단기적으로 봤을 때 23,000원과 23,100원과 200원 이 사이를 빨리 올라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락에 대해서는 이미 이 자리에 대해서 자 말씀을 드린 상태이지 않습니까? 네, 여기 하방에 있어서는 이 구간을 지지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제가 여기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린 자, 이 내용 자 여기에서 빠졌을 때 여기는 이 박스는 뭐다? 충분히 이 안에서 어떠한 변동성 상승 하락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고 너무 걱정할 이유가 없다. 여기에서는 자연스러운 거다 라는 거고 이 자리를 이탈하게 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무슨 준비? 예, 대응 준비를 해야 돼요. 글쎄요, 이게 이렇게 밀리고 다시 올라올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올라오고 나중 얘기입니다. 내려갈 때 어떻게 할 거냐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 우리가 대응을 한다라고 할 때 알고 대응한다? 알고 대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빠졌다 이렇게 올라오는 거 다 보고 나서 대응을 한다? 말이 안 되죠. 이걸 다 보여주면 이 누가 손절을 하고 누가 높은 데서 매수를 하겠습니까? 빠지고 나서가 아니라 빠지는 순간 대응을 해야지 그게 대응입니다. 어떤 매도든 매수든 장중에 앞을 알 수 없는 앞에 뭐가 낭떠러지가 있던 뭐 이게 뭐 웅덩이가 이렇게 뭐 파여 있다든지 여기 뭐 상당히 위험한 뭐가 있다든지 예 그런 것이 있는 걸 알면 예 빠질 이유가 없죠. 그죠? 아예 가지도 않겠죠. 힘들게. 근데 모르니까 우리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그 기준을 잡고 잘라내야 된다. 지금 엑스바이오가 자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흐름을 봤을 때는 큰 상승보다는 기술적 반등에 대한 내용이 저는 한번 보이긴 해요. 한번 나올 수 있다. 나올 수 있지만 그게 여기에서 나올지 여기에서 나올지 어디서 나올지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난 버티겠다. 아니면 여기까지 버티겠다. 그러면 빠져도 그냥 홀딩을 하시는 게 상관이 없지만 어느 정도 나는 미리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이런 자리도 저는 좀 확인을 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것이 어떨까? 제가 이렇게 한번 감히 한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 제가 이 대응이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지금 시장이 워낙 좋아요. 시장이 그러니까 오늘 좀 밀리긴 했지만 시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이 시장에 대한 흐름을 너무 긍정적으로 본다.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은 상당히 좋지만 시장이 안 좋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시장이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어느 정도 대응이라는 것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